쿠팡과 트럼피즘. 민주주의는 투자자에게 불편합니다. 속도가 느리고 합의가 필요하며 때로는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늘 안보와 시장의 이름으로 압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효율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제국과 다릅니다. 국제기구를 탈퇴할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포기한 순간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강자의 전략 속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속국이 됩니다. 최근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은 한미동맹의 민낯을 다시 묻게 합니다. 노동자 사망,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독점, 납품업체의 고리대금업 등 명백한 불법적 국내 사안이 어느 순간 미국 기업 차별과 한국의 반시장적 규제라는 외교 통상 프레임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의 중심에는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과 공화당 정치인들의 공개 발언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규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규제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미국 정부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노동 안전 문제는 사라지고 쿠팡은 곧바로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는 존재로 재정의됩니다. 공화당 하원 데럴 아이사의 발언은 더 노골적입니다. 그는 한국이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한다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정책에 빗댔습니다. 한 나라의 입법과 규제 논의를 적대 국가의 형태로 같이 보는 이 수법은 동맹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규제의 내용이나 노동 현실에 대한 이해는 없고 오직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만이 전면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 의회 보고서와 법사위원회 문건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반복됩니다. 쿠팡은 하나의 사례일 뿐 실제로는 구글과 애플과 메타 등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 전반을 둘러싼 규제 전선을 한국에서 차단하려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한국 사회의 안전과 공정, 노동은 이 계산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섬뜩한 것은 이 발언들이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보여온 태도와 정확히 겹칩니다. 미국은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탈퇴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권, 노동, 환경이라는 보편 규범이 자국의 정책과 기업을 제약할 때 미국은 규범 대신 힘을 선택했습니다. 쿠팡 사태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국제규범도 동맹의 상호 존중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의 자유이며 이익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사태를 국내 문제로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미국은 공개 발언을 통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가자지구, 그린란드 문제에서 드러난 미국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규범은 선택적이고 주권은 상대국에만 적용됩니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그것은 동맹국이라면 미국 기업의 이해를
우선하라는 메시지이며 동시에 미국이 스스로 만든 국제 규범에서 이탈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규칙을 만들었던 나라가 규칙을 거부할 때 그 부담은 언제나 약자가 떠안습니다. 지금 쿠팡 사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 없는 패권이 우리 일상에 침투한 현상입니다. 국제기구를 떠날 자유는 주권이고 타국의 민주적 결정은 투자 환경 문제입니다. 쿠팡 사태는 노동이나 인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과 투자와 동맹의 질서 문제입니다. 힘 있는 자가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재배치합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 관리되어야 할 시장에 불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자의 논리는 법이 되고 질서가 됩니다. 이것이 신제국주의의 보편적 논리입니다.